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죠. 자, 굵직한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또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들 꼭 주목하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불안한 대선 관련한 이야기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또 꺾이고 막 이런 형태들 변동성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주목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장사의 절반 정도가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뭐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조금 이제 실적 전망치가 좀 안 좋아졌다. 네,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알아보고요. 자, 증시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니까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네,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CMA, 네, MMF 이런 그 단기성 대기 자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려드는데 그게 3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 장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니까 일종의 예비군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나쁜 건지 좋은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이고요. 월요일, 네,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이 아니죠? 아니, 아침 시황이죠. 네, 방송이나 시황이나, 네, 아침 방송은 조금 이따가 9시에 합니다. 네. 자, 오늘이 대서입니다, 대서. 대서. 엄청난 더위가 있다. 오늘 날씨 되게 덥다고 하는데, 더울지 안 더울지는 가봐야 되겠네요. 비 와버리면은 또, 네, 요즘에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죠? 자, 일단은 내용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또는 바이든, 요쪽 미국 정부의 그 대중국 관련한 반도체 견제. 그래서 AI가 고점이야, 이젠 조정받아,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한풀 꺾이면서 반등세로 넘어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는 이런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는데, 이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23일에 테슬라, 알파벳 이런 기업들, 또 비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을 꺼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로 가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기도 하고 또 기술주,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또 기대감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좀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 많이 올라왔잖아. 실제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 네,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너 내려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AI라든지 반도체 기업들, 이 기술주들의 랠리가 너무 불편하다. 너무 고점이다. 고평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면서 분위기가 또 약간씩 다운시키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지속된다라면, 이번 주도 약간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TSMC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매도가 나오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실적 시즌에서 실적만큼 좋은 재료가 없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지 되는 거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이제 좀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어닝 쇼크가 나온다면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어닝 실적이 너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증권 전망치가 막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은 바로 또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조정의 양상이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긴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지난 주말에 주가가 좀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도 그런 형태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오전 동안에는 특별하게 이제 대응하실 만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변동성은 일단 흡수가 된 상태에서 본격화되는 그런 자리 구간 시점이 들어갔을 때 주가가 지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월요일 오전 시점은 일단 관망하시면서 잘 지내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 전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경제지표가 제법 있는 편이죠. 월요일 날은 없지만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있는데 토요일 날은 G20의 미팅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지금 26일 날, 금요일이죠. 요때 이제 PCE, 핵심 PCE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 소비 지출 쪽이라서, 이게 약간 높아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또 실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크게 늘어납니다. 그냥 0.1에서 0.4 정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구재도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2로 늘어난다 전망되어 있습니다. GDP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3.1에서 2.6 좀 떨어지고요. GDP 그냥 GDP 같은 경우 분기 같은 경우는 1.4에서 1.9 정도로 늘어납니다. GDP가 증가하고 실업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실업 청구 건수도 24만 3천 건에서 24만 9천 건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또 약간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의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거고. 근데 연준 위원들 발언이 요즘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오히려 발언해주는 게 좋을 것도 같은데 입을 싹 다물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약간 좋아지는 개선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야 라는 식의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면서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게 되면 글쎄요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강세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실적 좋아요, 뭐 잘 나가요, 뭐 주가 올라갔어요, 뭐 그런 거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 안 할까봐 그냥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은 부담감을 좀 줄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많아요. 24일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일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26일 금요일에는 기아와 현대모비스가 실적 발표 준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3일날 KB금융, 그 다음에 26일날 신한지주도 실적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주목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정도로 현대, 기아,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가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어서,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권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1,900억 정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6조 원대 전망치도 내세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1분기 때는 2조 8천억이었는데 이거의 2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면은 시장이 주목도가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이 조금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 그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약간씩 조정을 받는 느낌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부담감을 좀 줄 수 있어서
글쎄요, 뭐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빵 하고 뛴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를 끌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월말 윈도우 드레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은 되거든요. 그래서 주 초반에 흔들림이 조금 있다라면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 아침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밴드폭은요 2760에서 2880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딱 중간 정도 걸쳐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지난번에 마무리될 때가 2795.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상승 쪽에 조금 더 기울기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좀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급을 보면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상장사의 절반이 2분기 실적 전망치를 한 달 전보다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와 조선, 그 다음에 전자, 조선과 전자는 뭐 다르죠? 네. 자동차, 이런 쪽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273개 기업 중 49%에 해당하는 134개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 대비해서 하향 조정되었다. 가장 많이 하향 조정된 기업은 SOL. 와, 이거는 네, 너무 많이 깎였는데 4,557억 원에서 1,663억 원으로 63.5% 정도 하향됐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한 건데요. 자, 정제마진이 1분기와 정반대로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정유 부문은 네, 2분기만에 적자 전환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섹터가 조금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실적이 좀 나빠지는 것들은 조금은 애매하죠. 네, 조금은 애매합니다. 네.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113개 정도 기업, 112개 정도 기업은 네, 한 달 사이에 네, 상향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절반 정도는 실적이 괜찮다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많이 상향 조정된 기업은 넷마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넷마블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네, 한 달 전에 429억 원에서 660억, 53%나 상향 조정되었다. 넷마블이 네, 게임 신작에 대한 부분들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나혼랩, 나 혼자 레벨업? 네, 이거죠. 나 혼자 레벨업. 이게 이제 가장 큰 성과를 기록해서, 그때도 이제 이 게임 얘기 나오면서 주가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G이노텍이나 BH,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대폭 상향 조정이 됐고요. 둘 다 25%, 26% 정도씩 됐네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 HMM, 이녹스 첨단 소재, 네오위즈, HD 현대중공업 등이 이제 실적 기대치가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시가총액이 큰 네, 그런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장사 전체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네, 한 달 전보다는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소형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는 썩 훌륭하지 않더라도 대형주의 실적 발표는 괜찮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라면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겠네요. 그죠? 네. 물론 이제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따지고 든다면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이 올라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뭔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실적 상향이 되는 종목군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와 또는 시기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뉴스 제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내려갔어요 라고 전망하는 이런 제목으로 쓰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아져 있고 분위기가 조금은 냉각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증시가 흔들리니 갈 곳을 잃은 대기 자금들, 네, CMA와 MMF에 300조가 몰렸다.
야, 이 돈이 많은 거 보긴 하네요. 네. CMA 잔고가 83조 원, MMF 설정액은 210조 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94조쯤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뭐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300조에 근접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이 대기자금 쪽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는요, 이 대기자금이라는 것은 시장이 언제든지 투입이 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CMA나 MMF, 얘네들이 이제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이제 그 대표 주자로 꼽혀 있어요.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자, 요렇게 되는 부분들은요, 시장이 불안할 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못한데, 야, 근데 이것이 투자를 안 하기도 조금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 즉, 매수하기는 조금 껄쩍지근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돈을 빼가지고 딴 데 가자니, 딱히 투자할 만한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증시가 돌아서면 다시 또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약간 변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단기적 조정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뭐 장기적 조정이다 그러면 빼가지고 어디 채권이나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쪽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제 언제든지 자금을 빼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투자 대기 자금 등이 유입되면서 단기 금융 상품 잔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졌어요. 네, 돈이 많아졌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통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 자, 그다음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는 정체되고 반도체 등 주요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자금을 조금 빼서 이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워낙 자금의 성향들이 많아지고 그 등치가 커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현재 시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약화되었다라는 전망도 좀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약화된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매도가 하긴 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진 않고 있으니까 약화됐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 정도로 판단해 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뭐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그다음에 대형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계속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내용도 보고 외국인들도 뭔가 투자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전망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현재로서 외국인 수급을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은 네, 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대선의 변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사의 절반이 이 실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이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안 좋아지는 거. 즉, 근데 안 좋아졌다고 해서 뭐 적자로 간다는 그런 거 아니죠. 100만원 벌다가 90만원 벌었다 그러면 실적 전망치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실적 전망치가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나쁘게 나온 것도 있지만 절반 정도가 나쁘기 때문에 절반 정도도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절반 정도가 좋은데 실적에 대한 증가치는 상당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 시점, 뭐 이제 주 초반, 오전, 네, 요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이 변동성을 흡수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보시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듯이 CMA, MMF 쪽으로 자금이 크게 많이 몰렸다. 이쪽은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안해 하면서 빠져나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저 불안감이 끝나고 나면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대기성 자금에 돈이 좀 몰려있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보여집니다. 네. 뭐 일단 매수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겠죠. 네. 자금들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하락하는 종목만을, 시장이 상승할 때
하락하는 종목만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도 상승하는 종목만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접근했는가일 것이다. 자, 일단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쪽에,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쪽에 집중해서 진행하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전략이나 포인트들이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중간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도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9시, 네, 아침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그쪽으로 또 놀러 오셔서 저와 같이 월요일 아침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조금 이따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